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통계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함수에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자, 그것들 이제 종류별로 좀 묶어서 보자고요.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에버리지하고 나왔습니다. 에버리지 함수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냥 에버리지가 있고, 에버리지 A가 있고요, 에버리지 if가 있고, 에버리지 if S가 있고 해서 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 네 가지 전부 다 평균값 구하는 거예요. 평균값을 구해주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 어떤 점이 다른지 좀 보자고요. 그냥 에버리지다 라고 하게 되면 인수들의 평균값을 구해줍니다. 숫자들이 들어있는 셀들 있죠. 그것들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는 게 우리 에버리지고요. 에버리지 A다 라고 하게 되면 얘네 수치가 아닌 셀까지 포함해서 그 인수들의 평균값을 구해주는 게 우리 에버리지 A요. 자, 예를 들어서 얘랑 차이가 뭐냐면은 만약에 10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20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A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냥 에버리지를 쓰게 되면 10하고 20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고요. 에버리지 A다 그러면은 A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개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줘요. 그랬을 때 이제 에버리지하고 에버리지 A하고 수치가 서로 다르게 나오겠죠. 좀 이따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보자고요. 해서 에버리지는 그냥 숫자들의 평균만 구해주더라. 그 다음에 에버리지 A는 숫자가 아닌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값을 구하더라.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 if하고 에버리지 if s가 있는데 얘는 뭐냐?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평균값을 구해줘요. 근데 이제 조건이 한 개냐 여러 개냐 그 차이예요. 그냥 에버리지 if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한 개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고요. 에버리지 if s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런 셀들의 평균값을 구해주는 게 우리 에버리지 if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함수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민이라는 함수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맥스가 있고 맥스 A가 있고요. 민이 있고 민 A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맥스는 전부 다 큰 값, 최대값 구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이다 그럼 최소값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맥스하고 민은 숫자들이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거, 숫자들이 들어있는 것들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찾아줘요. 근데 여기에 A라는 글자가 붙은 것들은 뭐냐? 숫자가 됐든 빈셀이 됐든 논리값이 됐든 숫자로 표시된 텍스트까지 다 포함을 해요. 다 포함을 해서 그것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주거나 숫자 빈셋 논리값 숫자로 표시된 텍스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한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그렇게 찾아주는 게 민 A요. 해서 숫자들만 대상으로 하냐 다른 데이터도 대상으로 하냐 그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김새 좀 보고 갈게요. 자, 요 생김새를 보게 되면은 에버리지 A 그리고 맥스 A 민 A 얘네들은 전부 다 뒤에다 그냥 다 인수만 찍어주면 돼요. 인수만 찍는다 그 얘기가 최대값, 최소값, 평균 구할 범위를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버리지 if하고 에버리지 if s는 좀 다릅니다. 생김새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에버리지 if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다가 조건 범위 잡아주고요. 그 뒤에다 조건을 써줘요. 해서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아서 여기에 있는 평균을 구해라 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에버리지 if 같은 경우에는 얘랑 모양이 조금 달라요. 얘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다가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써줘요. 여기는 평균 구해라. 평균을 구하긴 구하는데 자, 이 조건에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평균을 구해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앞에다가 조건 범위를 먼저 써요. 그리고 뒤에다 조건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범위 잡아주고 두 번째 조건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들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엑셀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 모양부터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에버리지요. 자, 에버리지 그냥 에버리지가 됐든 아니면 에버리지 A가 됐든 맥스가 됐든 맥스 A가 됐든 민이라는 함수가 됐든 민 A가 됐든 얘네들은 전부 다 모양을 어떻게 써주면 돼요? 그냥 범위만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해당 범위에서 평균을 구해주든 최대값을 구해주든 최소값을 구해주든 다 할 거예요. 근데 모양이 조금 달랐던 게 에버리지 if하고 에버리지 if s가 있었죠. 자, 일단은 에버리지요. 에버리지 if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조건 범위를 씁니다. 얘는 조건이 하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의
범위를 먼저 써주고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을 찾아라.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아서 평균 구할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if s요. if s. 자, 얘는 앞에다가 평균 구할 범위를 평균의 범위를 먼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쌍따옴표 묶어서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 두 번째 거 쓰고 쌍따옴표로 조건 범위 두 번째 거에 해당하는 조건 2번을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가주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게 에버리지 if요. 여기서 조금 띄어쓰기 좀 해서 좀 볼게요. 헷갈리니까. 자, 에버리지 if가 됐든 에버리지 if s가 됐든 이곳에서는 조건을 작성할 때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자, 에버리지 if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앞에다가 조건 범위를 먼저 잡아요. 자,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아서 여기에 있는 거 평균 구해라. 그 뜻이고요. 에버리지 if s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 조건들을 다 뒤로 보내요. 뒤로 보내버리고 앞에다가 이제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잡아줍니다.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잡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여러 개를 쭉쭉 나열해주면 돼요. 해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리고 이 조건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돼요. 해서 뒤에다가 이제 조건 두 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 4개, 5개 해서 여러 개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평균 1하고 평균 2하고 두 칸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자, 평균 1에서는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이 데이터들의 평균을 여기다 구할 거고 여기서는 average a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다 이제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때 그냥 average랑 average a랑 다르다 그랬죠. 그냥 average는 숫자들이 써져 있는 셀들만 대상으로 해서 평균값을 구해주고 average a다라고 하게 되면 수치가 아닌 셀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값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쓰고 average라고 써주면 되겠죠. average라고 쓰고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요 세 칸에 평균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은 average a요. average a라고 써주고 그리고 평균 구할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해서 쭉 계산해 주면 되겠죠. 쭉 당기고 얘도 쭉쭉 잡아 당기고요. 당겼을 때 보세요. 여기서 결과값 보고 이제 얘기 좀 하자고요. 여기는 그냥 에버리지 쓴 거, 여기는 에버리지 A 쓴 거. 자, 그냥 에버리지랑 에버리지 A랑 차이는 지금처럼 여기에 평균 구할 범위에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가 다 들어있을 때는 숫자만 들어있을 때는 평균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에 문자가 포함된 거 있죠. 이때는 이제 서로 다르게 그렇게 표시가 돼요. 자, 앞에 있는 요 75점이다, 99점이다. 얘는 박철수 거 보니까 75점이고 75점이에요. 하나는 결시예요. 얘는 결시된 건 아예 빼버리고 이 두 개의 값에 대해서 평균이 75점이다 라고 그렇게 구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안도해라는 요 학생은 98점, 100점 두 개예요. 이 두 개의 수치에 대해서 평균값이 99점이다 라고 그렇게 구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에버리지고요. 에버리지 A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평균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가 도대체 뭐냐? 하나, 둘, 세 칸에 대한 평균이요. 이 66점도 요 세 칸에 대한 평균이요. 해서 결시생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개의 값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이 세 개의 값의 평균. 그게 에버리지 A요. 해서 수치들만 대상으로 하는지 문자까지 다 포함한 그런 평균을 구하는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을 때 평균값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3하고 4하고 이 두 가지 계산 좀 해보자고요. 자, 여기 평균 3에서는 이제 뭘 구할 거냐면은 자, 각 과목별로 평균을 구할 거예요. 자, 요 칸에는 요 국어 점수들의 평균, 그리고 여기는 영어 점수의 평균, 여기는 이제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데 그때 조건을 하나 줄 겁니다. 그 조건이 평균 1의 점수가 80점 이상이다 라는 그 조건을 줄 거예요. 평균 1이 80점 이상인 것들의 각 과목들의 평균을 구해라. 그렇게 할 겁니다. 해서 평균 1이 80점 이상이다 라는 그 조건을 붙여서 각 과목별로 평균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조건이 지금 하나니까 그냥 average if라는 함수 사용하면 되겠죠. 자, average if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조건 범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조건을 써주고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이제 평균을 구할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쓰고 average if라고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요. 조건이 뭐예요? 평균 1이 80점 이상이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컴마 크거나 같다 80 하고 이제 써주는데 그때 이제 조건은 쌍따옴표를 묶어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평균 구할 범위요. 요 첫 번째 칸에는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죠. 그래서 맨 뒤에다가 국어 점수의 평균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 뜻이 뭐냐? 자, 지금 2, 3에서 2의 7이 지금 요 범위죠. 요 범위에서 80점 이상인 거 찾아서 우리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해라 그 뜻입니다. 해서 지금 얘가 국어 점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고 이제 엔터만 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84점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하게 되면 이제 값들이 이상하게 나와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이제 채우기를 할 때 변해도 되는 게 있고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요 식에서는 지금 얘가 국어 점수죠. 해서 내가 여기 첫 번째 칸 거 계산할 땐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해줘야 되고요. 그 옆에 거, 요 칸의 거 계산할 때는 이 영어들의 점수의 평균을 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칸 거 계산할 때는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이 범위, 요 범위는 변해야 됩니다. 내가 채우기를 오른쪽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제 변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의 그냥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 1이 80점 이상인 것들만 대상으로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평균 1이 80점 이상이냐 그걸 물어봐야죠. 그러면 이 범위는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도록 요 범위 앞에서 잡아뒀던 요 조건 범위는 달러를 붙여서 변하지 않게 그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정시키고 한번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요 범위가 우리 평균 요 범위죠. 이 범위는 변하지 않게 F4번 눌러서 전부 다 달러 붙여주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버리면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 3번 이제 다 구했어요. 해서 함수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해 놓고 채우기를 하기 전에 변해도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해서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달러를 지금처럼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4번 구해볼게요. 평균 4번은 이번에는 우리 average ifs라는 함수 있죠. 요거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을 여러 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2개 줄 거예요. 평균 1의 점수가 80점 이상 그리고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 그렇게 2개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는이라고 쓰고 average if s라고 쓰겠습니다. average if s라고 쓰고요. average if s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잡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조건을 쭉쭉 나열해 준다고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지금 요 첫 번째 칸에서는 국어 점수의 평균 구할 거고요. 두 번째 칸에서는 영어 점수의 평균, 세 번째 칸에서는 수학 점수의 평균 구할 거예요. 그래서 평균 구할 범위는 국어 점수가 되겠죠. 일단은 첫 번째 칸 계산할 거니까. 해서 첫 번째 이제 요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요 칸들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 첫 번째 거는 평균 1이 80점 이상이요. 해서 이 범위에서 컴마 쌍따옴표 찍어주고 크거나 같다 80 해서 요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첫 번째 조건 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이요. 해서 이 수학 점수들 중에서 컴마 또 쌍따옴표 찍어서 크거나 같다 80 해서 조건이요.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끝이요. 자, 그럼 요거 사이뛰기에서 좀 보자고요. 자, average if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B3에서 B의 7이다 라고 한 게 평균 구할 범위 잡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조건 첫 번째 거에 관한 거예요. 이 범위에서 83 이상인 거 찾아. 그게 이제 요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뒤에 거. 얘가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이 범위에서 83 이상인 거 찾아. 라고 해서 두 번째 조건 범위랑 조건이랑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해서 이렇게 조건을 쓸 때는 중간중간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쓴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치게 되면 90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평균이 구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채우기 문제를 해서 옆에 칸도 다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식을 보고 변해야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하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칸에서는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지금 얘가 국어 점수의 평균 구해라 라고 평균 범위 잡아준 거죠. 두 번째 칸에서는 영어로 바뀌어야 되고요. 세 번째 칸에서는 수학으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변해도 괜찮죠. 변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달러 안 붙이고 그냥 놔두면 되고요. 조건에 관한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이 평균 1에서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자, 뒤에 있는 요 범위는 여기에요. 자,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거잖아요. 그죠? 어떤 칸을 구하든 간에 조건은 평균 1이 80점, 그 다음에 수학이 80점 이상. 그거 이제 찾을 거잖아요. 해서 요 두 개의 범위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전부 다 붙여줘야죠. 그래서 여기다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고 그리고 엔터. 그리고 나서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총점 구하는 거예요. 총점은 이제 썸이라는 함수 가지고 구해주면 되겠죠. 그냥 얘는 각 과목별로 이제 총점 구하는 거. 해서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범위 잡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요 범위에서 이제 합계를 구해라. 그 뜻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쭉 잡아 당기면 되겠죠. 얘는 그냥 당기면 되죠. 왜? 두 번째 칸에서는 영어의 합계 구할 거고요. 세 번째 칸에서는 수학의 합계 구할 거고 계속 그 범위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목별로 최고값, 최저값, 최대값, 최소값 구할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맥스라는 함수 쓰면 되겠죠. 맥스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요만큼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95점이 이 범위에 제일 크대요.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영어의 최대값, 여기서는 수학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여기서 쓴 이 범위는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냥 채우기만 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여기도 100점이 있고 여기도 최대값은 100점이다 하고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이라는 함수요. 민은 이제 최소값 구하는 거죠. 민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국어 점수들 다 범위 요만큼 잡아주면 되죠. 그럼 이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해라. 그거죠. 그렇게 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얘도 그냥 채우기 엔젤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최고값, 최저값까지 전부 다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버리지 A, 그리고 에버리지 if S, 그리고 맥스, 민, 맥스 A, 민 A 해서 이 함수들에 대해서 문제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런 예제 파일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보고 지나가지 마세요. 지나가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혼자서 막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얘 한 번씩만 저처럼 첫 번째 칸 거 구하고 땡기고 두 번째 칸 구하고 땡기고 여기 것도 한 개씩만 구하고 쭉쭉 땡겨서 계산을 하고 그냥 끝 그러고 지나가죠. 그 다음날 머릿속에서 없어져요. 저는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채우기를 쭉쭉 했지만 여러분들은 채우기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전부 다 입력하세요. 지금 함수 익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함수들이 나중에 실기시험에 가도 나와요. 나오니까 함수 손에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채우기는 되도록 하지 마세요. 자, 요 문제 이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 거 이제 볼게요. 자, 그 다음 함수 보니까 이제 카운트 함수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요 카운트라는 게 뭘 하는 거냐? 우리 권투하다가 한 명이 자빠지면 심판이 옆에서 뭐예요? 카운트 세죠. 카운트가 1, 2, 3 하고 숫자 세는 거예요. 그 숫자들 개수 세주는 게 얘네들이요. 그래서 카운트가 있고 카운트 A라는 함수가 있고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 먼저 비교 좀 할게요. 그냥 카운트다라고 하게 되면 인수 중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이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얘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만 개수 세주는 거고요. 카운트 블랭크 먼저 볼게요. 카운트 블랭크다 그럼 블랭크가 공백이란 뜻이죠. 그래서 셀 중에서 비어있는 셀이 몇 개인지 빈 셀의 개수 세주는 게 카운트 블랭크요. 이 카운트 블랭크의 반대가 카운트 A입니다.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줘요. 그 셀들 중에서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가 들어있으면 개수를 다 세주는 게 얘요. 얘는 숫자가 들어있는 것만 세주는 거, 얘는 빈칸만 세주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 함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카운트하고 if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카운트하고 if s가 붙었죠.
얘네들은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만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이 한 개냐 여러 개냐 거기에 따라서 그냥 count if s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count if다라고 하게 되면 지정된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걸 세주는 거고요. 요 count if s도 여러 개의 조건 중에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주는 게 count if s요. 자, 얘네들 이제 생김새 좀 보자고요. 생김새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세 개는 다 똑같아요. 그냥 count A, count blank 잡아주고요. 그 사이에다가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그 해당 범위에서 숫자들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가 몇 개다.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뭔가가 들어있는 개수가 몇 개다. 비어있는 칸이 몇 칸이다 라고 개수해 주는 거예요. 이제 모양이 좀 다른 게 요 두 개예요. 자, 얘네들은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위 지정해 주고요.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count if s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개니까 첫 번째 조건이 적용될 범위, 조건 범위 잡아주고 그 뒤에 조건 써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요. 또 앞에다가 조건 범위 잡아주고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됩니다. 이때 여기서 조건 쓸 때도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돼요. 여기서도 조건 쓸 때 쌍따옴표를 묶어서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것들에 관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칸에서는 학생 수를 구할 거예요. 학생 수를 구하는데 학생이 몇 명씩 있는지 그 인원수 구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특별고사 성적이라고 해서 시험 본 사람들의 요만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총 5명이죠. 그러면 여기서 응시생 수가 여기서 학생 수는 5명이다, 5명이다, 5명이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응시한 사람의 수요. 응시했다 안 했다 그거는 여기 빈칸이 들어있는 사람은 응시 안 한 거죠. 빈칸이 있는 거는 응시 안 한 거고 지금처럼 뭔가 숫자가 들어있는 거 빵점 맞은 것도 응시는 한 거죠. 해서 숫자들의 셀의 개수를 여기서 이제 세줄 거예요. 결시생의 수다 그럼 빈칸의 개수 세면 되겠죠. 그래서 count blank라는 함수 써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90점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붙은 거는 이 조건이 한 개이기 때문에 count if 함수 쓰면 될 거고요. 지금 마지막 한 보니까 80점 이상 95점 이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count if s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응시생 수부터 구하자고요. 자, 응시생의 수를 구할 때 지금 요 데이터를 가지고는 응시생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빈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응시생 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빈칸이 들어있으니까 못 구하겠죠. 그래서 응시생 수를 구할 때는 요 이름으로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카운트가 있었고 카운트 A가 있었고 두 개가 있었죠. 그 두 개의 차이는 카운트는 숫자들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만 세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카운트를 써서 이 이름으로 인원수 구해라 라고 못하겠죠. 카운트는 숫자들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만 세주니까 지금 여긴 다 문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학생 수를 구할 때는 count A라는 함수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는이라고 쓰고 count A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름이 들어있는 범위들 다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만 치면 되겠죠. 그럼 5명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채우기를 하게 되면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요 첫 번째 칸 거 학생 수를 구하든 여기서 구하든 무조건 나는 인원수를 이 이름만 가지고 인원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름을 범위 잡은 곳이 변하지 않게 우리가 전부 다 달러를 붙여줘야 됩니다. F4번 눌러서 달러를 붙여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시생 수요. 응시생 수를 구할 때는 점수가 있는 사람들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이 점수는 숫자니까 이제 count라는 함수 써주면 되겠죠. count. 그냥 카운트 써주고 이제 범위 잡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칸 거 구할 때는 요 범위 가지고 가면 되고 세 번째 칸 거 할 때는 요 세 번째 요 수학 점수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쓸 때 범위 잡았던 이 범위는 계속해서 변해야죠. 그러니까 달러 같은 거 안 붙이고 그냥 채우기를 쭉쭉쭉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결시생 수요. 결시생 수다 그러면 이제 빈칸의 개수세라 그거죠. 그래서 count blank요. 카운트 블랭크라고 써주고 범위 쭉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자, 첫 번째 거 구할 때는 이 범위에서 빈칸의 개수라 그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여기, 여기서는 여기에서 범위가 계속해서 변해야죠. 그래서 이것도 달러 같은 거 안 붙이고 그냥 쭉쭉 채우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점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자, 국어 점수 중에 90점 이상인 게 몇 명인지. 자, 두 번째 칸에서는 영어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인 게 몇 명인지. 그리고 세 번째 칸에서는 수학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이 몇 개인지 그거 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한 개라 count if라는 함수 쓸 겁니다.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범위 잡아주고요. 이 범위에서 컴마 뭐 찾아라? 조건 쓸 때 쌍따옴표를 묶는다 그랬죠. 그래서 쌍따옴표 묶어서 9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리고 쌍따옴표 닫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해서 이 범위에서 90 이상인 거 찾아. 그거요. 그리고 엔터 치고 그리고 채우기를 쭉쭉쭉 해버리면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칸이요. 80점 이상 95점 이하라는 이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조건이 이제 여러 개니까 count if s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count if s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해서 이 범위에서 컴마 쌍따옴표 찍어주고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쌍따옴표 닫고요. 그럼 첫 번째 조건 썼죠.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도 이 범위에서 컴마 쌍따옴표 찍어서 조건이요. 이번에는 95점 이하인 거 찾아라. 작거나 같다 95. 그리고 쌍따옴표 닫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 쳐버리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범위에서 80점 이상인 거 찾아. 이 범위에서 95점 이상인 거 찾아. 라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면 됩니다. 요때 이제 80점 이상이다, 95점 이하다 물어볼 때 어차피 둘 다 국어 점수 이 영역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영역이 똑같다 그래서 이 범위, 이 조건 범위를 한 번만 쓰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따로따로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채우기 엔터 쭉쭉쭉 해주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운트와 관련된 함수 같이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것도 반복해서 계속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함수 보니까 이제 라지라는 함수, 스몰이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맥스 민 했었죠. 맥스다 그러면 최대값을 구해주는 거고 민이다 그러면 최소값을 구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무조건 큰 값,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렇게만 구해주는데 이 라지하고 스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번째로 큰 값 찾아라, 몇 번째로 작은 값 찾아라 그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범위 잡아주고요.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라지, 큰 거 찾아라. 몇 번째로 스몰, 작은 거 찾아라 라고 그렇게 몇 번째 거 찾아라 라고 지정해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게 라지하고 스몰이요. 그 다음에 이제 랭크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냥 랭크랑 랭크 EQ랑 똑같은 함수예요. 똑같은 함수고 얘가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랭크라는 함수만 나왔었는데 이 랭크가 이제 세분화돼서 이렇게 쪼개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던 랭크가 랭크 EQ다. 랭크 AVH가 이제 좀 추가된 거. 랭크라는 거는 이제 순위 구해주는 거예요. 얘도 전부 다 순위 구하는 거고 얘도 전부 다 순위 구하는 거예요. 순위를 구하긴 구하는데 만약에 이제 동일한 등수가 나왔을 때 그때만 이제 얘랑 좀 다른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거 시험 봤는데 만약에 100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0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90점 맞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80점 맞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70점 맞은 사람이 있고 해서 이렇게 5개 데이터가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냥 랭크라는 함수를 구하게 되면 얘가 1등이겠죠. 100점이. 그리고 90점이 2명이에요. 2명이니까 얘가 0등, 2등 해서 2등, 2등 표시하고 3등은 없고 얘가 4등이 될 거고 얘가 5등이 될 거예요. 랭크 AVG라는 걸로 구하게 되면 얘가 1등이 될 거고요. 얘가 2.5등이 될 거예요. 얘도 2.5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4등이 되고 얘가 5등이 됩니다. 그렇게 평균이 2등하고 3등 그 사이잖아요. 그때 이제 2등으로 표시하냐 아니면 그것들의 평균 2.5로 표시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게 이제 그냥 일반 랭크 EQ랑 그 다음에 랭크 AVG랑 그 차이예요. 해서 랭크는 쓰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앞에다 인수를 잡아줘요. 자, 여기서 앞에서 잡은 이 점수가 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EQ도 똑같고 AVG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칸에 쓴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그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뒤에다가 논리값을 쓰는데 이 논리값을 쓴 두 개 있어요. 두 개. 자, 논리값을 0을 쓰거나 내가 생략을 하게 되면 그게 내림차순으로 순위가 구해지고요. 만약에 0 이외에 다른 값을 내가 만약에 논리값으로 썼어요. 쓰게 되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순위를 구해줍니다. 여기서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내리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내리막길이다 그러면 이제 높은 데서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높은 거 10, 9, 8, 7 하고 쭉 내려가는 거. 이게 이제 내림차순이고요. 오름차순이다 그러면 오르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낮은 데서 점점 올라가는 게 오름차순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치를 표시하면 1, 2, 3, 4 이런 것들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순위를 구할 때 큰 숫자를 1등으로 할래? 작은 숫자를 1등으로 할래? 그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수 같은 거는 높은 게 1등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 달리기 같은 거 했어요. 아니면 수영, 시합했어요. 그때 이제 초 기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이 짧으면 짧을수록 1등이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함수들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순위 구하는 칸이 두 칸 있죠. 첫 번째 칸에서는 원래 하던 대로 랭크가 됐든 랭크 EQ가 됐든 똑같다 그랬죠. 그 함수 써서 우리가 순위 구할 거고요. 이 두 번째 칸에다가는 랭크 AVG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순위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2등의 점수, 그리고 뒤에서 2등의 점수, 라지하고 스몰이라는 함수 써서 여기서 이제 구해 볼 거예요. 자, 일단 순위 먼저 구할게요. 순위 구할 때 랭크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랭크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랭크가 됐든 그냥 랭크 EQ가 됐든 랭크 AVG가 됐든 생긴 건 다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뭐부터 잡아줘요? 맨 처음에 이제 인수 잡아주면 돼요. 인수 잡아주고 그 다음에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값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인수를 써라 그러면 그건 내 거 잡아주는 거예요. 내 거. 그리고 범위는 순위 구할 범위 잡아주는 거고요. 자, 그럼 함수 쓰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랭크.EQ로 쓸게요. 자, 랭크.EQ라고 이렇게 쓰고요. 인수라는 게 얘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의 순위를 구할 때는 여기서 뭐 국어, 영어, 수학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총점 가지고 해서 순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총점, 이 첫 번째 있는 이 240점. 나는 지금 현재 고아라라는 이 사람의 순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게 범위요. 해서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그렇게 잡아준 거. 여기서 앞에서 인수라는 거는 내가 첫 번째 사람 거 구할 거니까 첫 번째 있는 이 총점이 나의 인수, 내 거요. 내게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이제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랬더니 2등이래요. 자, 얘 2등 맞죠? 270점이 1등이고 240점이 2등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채우기를 쭈르륵 하게 되면 결과값이 다 이상하게 나옵니다. 왜 이상하게 나오냐?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사람 거 순위를 구할 때는 얘가 나의 인수가 돼요. 두 번째 사람 거 구할 때는 얘가 나의 인수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사람 거 구할 때는 이게 나의 인수가 되는 거고, 이게 네 번째 거 구할 때는 이게 나의 인수, 마지막 사람 거 구할 때는 이게 나의 인수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인수는 앞에서 잡은 2, 2의 3이라는 인수는 계속해서 변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간에 이 전체 범위에서 그 점수가 몇 등에 해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범위는 달러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F4번 눌러서 달러를 전부 다 붙여서 변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채우기를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전부 다 순위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랭크 AVG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랭크 AVG 하고 이렇게 써주고, 자, 총점 24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리고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범위는 안 변하니까 이렇게 달러 붙여주고, 나의 인수 찍는 곳 2의 3이라는 것만 변하게끔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치고, 그리고 채우기요. 했을 때 일반 랭크 EQ랑 랭크 AVG 차이는 지금처럼 이렇게 동점이 있을 때만 그렇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그렇게 등수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번에 논리값 한번 써볼게요. 자, 논리값이요. 는이라고 쓰고 그냥 랭크라고 쓸게요. 랭크라고 쓰고 이 총점 가지고 할 거예요. 이 총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써주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F4번 눌러서 전부 다 달러 붙여줘야죠. 그리고 뒤에다 이제 논리값 쓸 거예요. 논리값은 0을 쓰거나 이제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두 칸 모두 다 순위 1과 순위 2를 구할 때 우리가 논리값을 생략했어요. 생략해서 높은 숫자가 1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숫자가 1등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0 이외의 값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 1이라고 쓰든 2라고 쓰든 관계없어요. 그냥 1이라고 쓸게요. 1이라고 쓰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요. 쭈르륵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점수들 중에서 지금 가장 낮은 게 160점이죠. 이 160점이 1등이다. 그리고 표시된 거예요. 그리고 270점이 가장 높은 숫자인데 그 가장 높은 숫자가 꼴찌다. 그리고 나온 겁니다. 해서 논리값을 쓰게 되면 낮은 숫자가 1등이 되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2위 구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라지라는 함수 써주면 되겠죠. 라지라고 써주고 이 범위에서 컴마 두 번째로 큰 값 찾아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지금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는 85점이다 그러고 나온 거죠. 그리고 옆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그것들에 해당하는 이제 점수들이 전부 다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2위요. 뒤에서 2위 구할 때는 스몰이라는 함수 써주면 되겠죠. 스몰이라고 쓰고 범위 잡아주고요. 국어 점수 전부 다 범위 잡아주고 여기서 두 번째로 작은 값 찾아라.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여기서 제일 작은 게 72점이고 두 번째로 작은 게 80점입니다. 그래서 80점이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채우기를 쭈르륵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랭크, 스몰, 라지에 대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얘네들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요. 랭크라는 함수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VAR이라는 함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STDV라는 함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메디안이라는 함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모드라는 함수가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VAR이라는 함수는 분산 구해주는 거예요. 분산을 구하는데 그때 표본 분산을 구하냐, 전체 분산을 구하냐, 그 차이에 따라서 그냥 VAR이라고 쓰거나 VARS라고 써요. 그리고 하나는 P가 붙은 거예요. S가 붙냐, P가 붙냐, 그 차이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요. 얘네들은 전부 다 표준 편차 구해주는 건데 표본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냐, 전체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냐, 그 차이입니다. 해서 원래 쓰던 함수가 stdv 이 함수예요. 이 함수나 s가 붙은 거나 똑같아요. s가 붙은 게 있고 p가 붙은 게 있습니다. 자, 얘네 둘 다 똑같죠? 얘하고 얘네 둘 다 p 붙은 거고요. 얘하고 얘네 전부 다 s 붙은 거예요. s 붙은 게 원래 쓰던 거랑 똑같은 거. 표본에 대한 분산,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구하는 거고 p 붙어 있는 요것들이 이제 전체에 대한 분산, 전체에 대한 표준 편차 구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는 이제 중간값 구해주는 그런 함수고요. 그 다음에 모드라는 함수는 최빈수 구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최빈수. 해서 발생 빈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그런 값 있죠. 그런 값 구해주는 게 모드라는 함수인데 그냥 모드나 모드 싱글이나 똑같은 거고요. 모드 멀티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모드에서 이제 최빈수를 구하는데 동일한 값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 동일한 값이 여러 개 발생할 경우 그 첫 번째 값을 표시를 하는 게 일반 모드라는 함수고요. 멀티라는 거, 모드 멀티라는 거는 발생 빈도가 만약에 동일한 값이 여러 개가 발생될 경우 그거를 세로 배열로 모두 다 표시해 주는 게 모드 멀티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모드 멀티라는 함수는 배열 수식으로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 생김새 보면 전부 다 그냥 인수만 다 써주면 되죠.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함수 이름 쓰고 범위만 잡아주면 그거에 대한 뭐 분산을 구하든 표준 편차를 구하든 최빈수를 구하든 중간값을 구하든 다 구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4개 나왔습니다. 자, 중간값 먼저 구할게요. 중간값 구할 때는 는이라고 쓰고 메디안이라고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범위 잡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75점 하고 나왔죠. 자, 여기 85점부터 70점까지 이 사이의 값 중에 중간값이 75점이다 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도 쭉쭉쭉 채우게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점수들이 나오겠죠. 채빈값 구할 때는 우리 모드라는 함수 쓰면 되죠. 그래서 일반 모드나 모드 싱글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냥 모드로 작성해도 되고 싱글로 작성해도 돼요. 자, 이렇게 작성해주고 똑같이 범위만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채빈값이 70이래요. 자, 이 중에 가장 빈번하게 많이라는 게 70이 2번 발생했죠. 70하고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채우기엔들 쭈르륵 해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채빈값이 90이래요. 90점이 2개 있죠. 첫 번째 것도 있고 마지막 것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70이래요. 두 번째 것도 있고 마지막 것도 있고 그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구하는 함수요. 분산 구할 때는 VAR이라는 함수 쓴다 그랬습니다. 그냥 VAR이랑 VAR.S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VAR.S로 쓸게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범위만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랬더니 42.5 하고 분산이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산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구하는 거요. STDEV. .s나 똑같다 그랬죠. 얘가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잡아주고 범위만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옆으로 쭉쭉쭉 채우기만 해주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엑셀에서는 분산이 됐든 표준 편차가 됐든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원래 수학에서 계산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 엑셀에서는 그냥 뭐 맥스다, 미니다, 썸이다, 에버리지다 그런 거 기본 함수처럼
분산도 표준 편차도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 사용법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함수요. 자, 요 프리퀀시라는 요 함수는 배열 2 범위에 대해서 배열 1의 요소들이 몇 번 빈도가 발생했는지 그거를 이제 계산해 주는 거고요. 자, 요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 평균 구해 주는 거. 요 함수는 이제 조합 평균 구해 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퍼센틀리라는 함수도 일반적인 게 있고 inc가 붙은 게 있고 그리고 exc가 붙은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백분의 수 구해주는 거예요. 백분의 수 구해주는데 얘랑 차이가 뭐냐면은 0하고 1을 포함을 하냐 아니면 제외를 하냐 그 차이입니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 중에서 뭐 인수를 내가 70%로 입력하게 되면 이 범위 중에 70%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요것도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성적 현황이라는 표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총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등급에 보게 되니까 140, 160, 180, 200 하고 이렇게 있죠. 자, 이 총점이 이 등급 표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씩 있는지 그거를 이제 구하고 싶어요. 해서 이런 빈도수 계산할 때 쓴 함수가 우리 프리퀀시라는 그런 함수 있었죠. 이 프리퀀시라는 함수는 배열 함수예요. 배열 함수. 그래서 우리가 이 배열 함수라는 거를 이제 뒤에 가면 자세히 배우겠지만 여기서 일단 사용법만 그냥 대충 알고 지나가세요. 뒤에 가면 배열 함수 자세히 배워요. 자, 얘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인원수를 구할 거잖아요. 이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요. 지정하고 나서 이제 함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는이라고 쓰고 프리퀀시하고 이 함수 이름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범위에 들어있는 값들이 이 범위에 있는 값들이 자, 이 등급표에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냐 그렇게 해서 빈도수 구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로 닫아주고요. 배열함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그냥 엔터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르고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면 계산이 한꺼번에 다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 하고 이렇게 채빈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생 빈도수를 그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해서 배열함수가 뭔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뒤에 가면 우리 쓸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첫 번째 배열과 두 번째 배열 이제 두 개 배열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했잖아요. 그렇게 배열 단위로 해서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배열함수라고 해요. 일단 여기서는 그냥 이 함수 사용하는 방법만 기억하세요. 이 함수는 사용할 때 계산하고자 하는 곳을 먼저 범위 잡고 그리고 함수 이름 쓰고 그리고 인수 같은 거 다 입력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끝내더라.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기하 평균 구해라, 조합 평균 구해라, 80% 위치의 값이 얼마냐, 그거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기하 평균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이라고 쓰고 GEOMEAN이라고 입력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범위 잡고 그냥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요만큼 나온대요. 그리고 얘도 채우기엔들 옆으로 쭉쭉쭉 해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 평균이요. 조합 평균은 HARMEAN 하고 그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범위 지정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자,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 잡아 당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0% 위치 찾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퍼센틀리라는 함수가 사용된다 그랬죠. 자, 얘는 이제 퍼센틀리 inc가 있고 exc가 있고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거 쓸게요. inc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범위 쭉 잡아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80%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라고 80%라고 직접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이 점수들 중에서 80%,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에 해당하는 점수가 85점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옆으로 쭉쭉쭉 잡아 당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이름이 어려운 거예요. 뒤에 나오는 함수들. 분산이 됐든 표준 편차가 됐든 뭐 기하 평균이다, 조합 평균이다 말이 어려운 거지 함수 사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통계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예제 같이 풀면서 했었어요. 그 예제들 한 번씩 풀고 땡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날 되면 다 까먹어요. 함수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제 파일들은 우리 함수 공부하는 동안 매일마다 열어서 미리미리 풀어보세요. 오늘 이제 통계 함수 했다. 그러면은
내일 이제 다른 함수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내일 다른 함수 공부하기 전에 오늘 배운 거 통계 함수 이 파일 예제 파일 열어서 문제 쭉 풀어보고 문제 다 풀면 그 다음 함수 넘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매일마다 계속해서 함수 꼭 공부하셔야 돼요. 함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고 무조건 나오는 게 함수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기 넘어가서도 함수 해요. 그러니까 필기에서 함수를 좀 탄탄하게 다져놓으면 실기에 가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필기할 때 그냥 대충 함수 대충 보고 지나가죠. 나중에 실기 넘어가면 정말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필기 어차피 지금 공부하셔야 되니까 함수 제대로 공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